한국증권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재무부가 암호화폐를 $10,000 이상 거래할 때 개인이나 법인 모두 무조건 국세청 IRS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탈세와 돈 세탁 등 각종 불법 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에서 시속 80마일 이상 속도를 달리면서 숙면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한 경찰은 아무리 자율주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오늘 정리합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부가 드디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도 이미 얼마 전에 그 암호화폐 거래, 비트코인 거래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조치를 내렸는데 역시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암호화폐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범죄 악용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방재무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이제 $10,000 이상 거래할 때 반드시 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건 법인이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탈세를 포함한 돈 세탁 같은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그 암호화폐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처럼 뭐 투자 수단으로 이게 활용되게 놔두게 된다면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부가 이 암호화폐로 빠져나가게 되고 암호화폐는 정부가 컨트롤 못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부를 미국의 부를 이제 잃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재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그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도 현금 $10,000 이상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은행인가가 맞아요.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어요. 이 의무 신고 기준이 $10,000다 그러면은 많은 법인들이나 개인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100,000나 $1,000,000도 아니고 $10,000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그 암호화폐 거래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뭐 몇만 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이제 조각조각 하나를 사지 않고 뭐 몇 분의 1 살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 암호화폐 거래가 보통 $10,000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좀 아주 급격히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은 물리지 않으면 손해니까.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뭐 금에 투자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요즘 가상화폐로 많이 가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거기서 올리는 수익이 많단 말이에요. 손해도 많이 보겠지만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수익에 대한 소득에 대한 어떤 그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손해니까 IRS가 그 부분에 좀 나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암호화폐 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뭐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제 IRS 신고 시스템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결제 서비스 뭐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결제 서비스 계좌도 IRS 신고 시스템에 포함이 되고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0,000 이상 가상자산 받으면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는 뭐 이 코인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자산으로 뭐 일부긴 하지만 바꾸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려는 많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자본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목적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부양안을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안이 계속 지금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 경기부양안이 인적으로 물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실시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몇 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또 풀릴 예정인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뭐 부자 증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 증세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즘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정당하게 세금 부과하면 거기서 걷어들이는 것만 해도 상당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나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전망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기존의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겨서 수익도 국가적인 수익도 얻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는 또 미국의 기업이 또 미국 국가적으로 이런 또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암호화폐를 키우면서 통제하지 못하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미국에서 영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겠다, 더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무부가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2019년에 연방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과 실제 거친 세금 차이가 6천억 달러. 그러니까 받아야 될 그 세금에서 6천억 달러를 덜 걷었다는 얘기, 못 걷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제대로만 그 세금을 징수해도 상당한 정도의 그런 그 경기부양한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와 더불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화폐 트레이드와 관련한 그런 세금 부과 이것만 제대로 돼도 충분히 몇 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경기부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러한 정부의 규제책을 네. 암호화폐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 오히려 호재로 네.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하기에 따라 그런데요.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싫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암호화폐가 폭락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네, 10,000달러 네, 이상이면 IRS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참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심리적인 네, 압박도 네, 그렇고 받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좋은 면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CNBC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리스크가 큽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도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게 이 암호화폐 네, 시장인데 네, 네. 아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폭락과 폭등을 반복합니다. 뭐 많이 올라갈 땐 좋지만 올라가는 만큼 또 폭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큰 것을 이런 그 규제가 생기게 되면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처럼 폭등하는 경우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락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또 정부가 이 정도로 이렇게 규제하고 IRS가 $10,000 이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거래 투명성이 확보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죠. 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이 맞습니다, 확보될 수 맞습니다. 있다. 뭐 이런 네, 점. 그래서 네.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으면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송유관을 그 해킹했던 네. 그 단체에게 준 돈도 이 암호화폐로 지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사실 좀 추적이 좀 불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경제적인 이 활동은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드러나 줘야 되는 게 사실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사실 클리어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기업들은 당연히 싫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기업들은 규제 없이 IRS나 연준이나 뭐 미국 정부나 재무부나 이런 데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런지 앞으로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테슬라 승용차가 자율주행 운행을 하다가 운전자가 잠을 자서 티켓을 받았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그렇죠. 있어요. 예,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계속 확대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좀 해프닝인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승용차를 만들었는데 지금 안전성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지금 논란에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부의 그 위스콘신주 고속도로에서 시속 8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던 차인데요. 이게 이제 테슬라 승용차입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80마일 이상 질주하는 상황에서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잠이 든 상황에서 차가 자동으로 알아서 80마일 이상 달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이 모습을 보고 적발을 해서 티켓을 줬다는 건데 해당 승용차는 2019년형 그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운전 중 부주의를 이유로 해서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어떻게 잠이 올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80마일로 달리면서 잠을 잤다는 거 이건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프닝이 일어난 걸 보면 경찰 그 위스콘신주 교통경찰관이 이 차량을 적발해서 이제 세워서 티켓을 줬는데 이 경찰관 얘기를 보면 일요일 오전 그 8시쯤에 지난 일요일 오전 8시쯤에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좀 이상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80마일 이상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차였는데 운전자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혀 머리를 세우지 않고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고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좀 같이 달리면서 살펴봤는데 틀림없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자고 있는 거구나 판단이 들어서 경찰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키우면서 멈춰 세우라고 신호 보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챈 것 같고 한참을 그러다가 결국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사이렌 소리 내는 것을 알고서 차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마일을 더 그렇게 그러니까 경찰이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나서도 한 2마일을 더 달리고 나서야 세웠다고 하니까 운전자가 그걸 소리가 나고 이런 걸 알아채는데 그렇겠죠. 잠이 깨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일 벌어지는 거 보면 이 자율운행차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완전 자율은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아직은 100% 완전 100%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면 잠자도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개인 운전기사를 따로 두면 되겠습니다만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불편하고 돈도 들고 여행하는데 사실 개인 운전기사가 같이 가면 불편하잖아요. 가족과 내 아는 뭐 친구들과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을 하고 싶은 건데 아직은 이게 완전 상용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토경찰관이 조사한 결과 이 해프닝의 주인공은 시카고에 사는 38살의 미툴 파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동 조종 기능을 해놓고는 자동 조종으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본인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되면 우리가 잠도 자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차를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차가 1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잠을 자건 그 안에서 TV를 시청하건 뭘 하건 책을 읽건 자유인데요. 자유지만 문제는 그런 단계까지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고 아직도 이제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고속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차가 일단 자율주행으로 달리면 운전석에 앉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뒤에 넓은 자리에서 누워서 갈 수도 있고 그래야 원래 정상인데 그걸 우리가 바라고 이런 차를 만드는 건데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운전석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운전석에서 있다가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운전대에서 뭐 다리로 계속 뭐 엑셀레이터 밟을 필요 없이 다리도 좀 쉬게 해주고 뭐 먹고 싶을 때 잠깐 먹을 수도 있고 뭐 옆 사람과 대화 정도 하고 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간단한 거 확인 정도 하고 그러면서 뭐 수시로 앞을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리를 벗어나 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잠을 자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FSD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마크인데
FSD를 명시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율이 아닌데 사람들이 좀 순간적인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이 네.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연방도로교통안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27건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중에 23건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정확히 왜 사고가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자면 우리가 좀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 아직 멀었어요. 조심해야죠. 저도 사실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대가 참 큰데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완전히 맞아요. 이 자동차를 믿고 다른 짓을 해도 얼마 되는 전에는 건 뒷좌석에서 이렇게 발을 뻗어가지고 야. 발로 이 핸들 잡고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촉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직도 아직 그렇게 단단하게 운전을 한다는 건 객기죠. 객기. 이게 본인도 위험하지만 네. 그 차량 때문에 그렇죠. 고속도로 옆에 도로를 있는 달리는 차량도 다른 차량들도 위험할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아직은 좀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어쨌든 근데 될 것 같아요. 80마일을 달리는데 그거를 그냥 거기서 간다. 잠을 잔다.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